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범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집값이 폭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누가 집을 사러 다녔을까요? 그리고 누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집들을 사고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잖아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무주택자였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사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도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 부동산도 거래를 많이 하고, 제 주변에 무주택자도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이번에 거의 집을 안 샀어요. 놓친 거죠. 그죠? 전에 이제 바닥칠 때 놓쳤고, 올라올 때 뭐 못 사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샀냐면, 그 전에 집을 팔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 그죠?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그동안 이 부동산 거품이 끼는 와중에서 많은 거품이 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자산이 엄청나게 버블이 꼈잖아요. 엄청나게 풀려진 자산으로 인해서 뭐 땅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뭐 또는 코인을 투자해서 번 사람들, 뭐 주식을 통해서 번 사람들,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중에 풀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겠네. 그러고 사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지금은 그동안 지금은 거래가 된 것들은 두 가지 이유다. 이 거품 경제의 여진, 그죠? 시중에 많이 풀렸으니까 돈이 그 돈의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또 저점에 사고, 그죠? 땅을 팔고 다시 아파트를 사고,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정부가 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40조 풀어서 또 집값을 부양했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대리캡 바운딩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폭락을 안 하지?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거품 경제의 여진. 그동안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집값이 한 20%, 30% 빠졌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그 들어오는 과정이 1년 동안의 데리캡 바운딩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상황을 그렇게 파악하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가 올해 발표한 그 공급 가능한 택지, 자, 16만 5천 가구를 토탈 발표했어요. 이게 세 차례인가 그랬을 거예요. 세 차례 걸쳐서 16만 5천 가구를 뭐 골고루 발표했어요. 김포 쪽에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용인 쪽, 그죠? 용인 쪽에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경부 쪽이죠. 경부 쪽 라인에 주로 경부 쪽 라인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산 세교, 용인 이동, 그죠? 뭐 청주는 지방이고, 자, 구리 토평 쪽도 균형감 있게 잘 발표했고, 자, 그리고 평택, 그죠? 다 경부 쪽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의 축은 경부 쪽이고, 경부 쪽에 많은 수요가 몰려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미리 이제 택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많은 택지를 마련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연 30만 가구는 발표해야 된다. 그죠? 연 30만 가구. 근데 반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30만 가구 발표해야 돼요. 그죠? 너무 적게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제 적게 발표한 이유는 얘기했지만 정부가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바라질 않아. 이번 정부는 좀 이상해요. 그죠? 이상하다니까. 과거의 보수 정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는 뭐 완전히 집값을 뭐 폭락시키려고, 그죠? 일기 신도시 뭐 100만 가구 막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해. 그리고 자, 그렇게 되니까 집값이 서민들의 수준, 서민들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중산층의 눈높이에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여당이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집값에 대한 메리트도 없지. 그죠? 집값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물가는 한 20% 이상 폭등했지. 그죠? 월급은 3%밖에 안 올랐지.
자, 그리고 경제는 안 좋지. 금리는 폭등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이 인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집값을 확 휘어잡는 거야.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성공했던 게 뭐예요? 그죠? 보금자리 반값 주택을 확 공급을 해가지고 집값을 잡았잖아. 그죠? 자, 그거로 그냥 시장을 완전히 찍어 눌렀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 뭐 나름대로 그때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MB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집값이 폭락할 것 같으면 이상하게 몇십조를 시장에 투입해서 또 틀어막고 정부가 갱생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여러 편에서 여야고 여든 야든 경제 전문가들한테 욕을 먹는 거야. 국가 재정은 모자르고, 그죠? 세금도 잘 안 거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부분의 세금들이 보면 다 부자 감세야. 그죠? 부자 감세.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 세금도 안 들어오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가가치세도 안 들어오지. 부가세도 안 들어오지. 뭐 재산세는 말할 것도 없고, 재산세는 뭐 다 감면해줬고. 자, 그러고 나서 대출만 드린 거야. 대출로 경제를 틀어막은 거야.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이야. 집값도 안 떨어졌는데 물가만 폭등했다. 그리고 중산층의 이자 부담만 늘어났다. 자, 그래서 실패한 거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여당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평론을 하자면 그래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집값을 잡으려면 이 공급 물량을 폭탄급으로 때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 아주 싼 주택을 경기도 수도권에 공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비싸게 분양받지 마세요. 뭐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안 해. 왜냐면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뭐 거의 뭐 아사직전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9억짜리 주택들, 그러니까 서울에 약간 뭐 노도강 금강구 그런 수준의 동네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9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이하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런 아파트들은 매수 기반이 약해. 매수 기반이. 그러니까 시장이 좀 침체되면 살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런 아파트는 이제 팔고 들어온 사러 들어온 사람들은 주변에 빌라를 팔고 살아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빌라는 뭐 거래도 안 되고 재값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재개발도 잘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매수가 떨어져. 그리고 이 9억짜리 이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생각보다 빚이 많아. 그죠? 뭐 소득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매물이 많다. 그리고 이제 뭐 2주택자, 3주택자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갭 투자하신 물건들이 많거든. 이제 그런 물들이 금매물로 거래가 된다. 그러다 보면 낙폭이 크더라. 자, 이 상계동이나 이런 그 고척동, 노도강, 금강구 아파트들이 반등도 별로 못한 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도 2006년에도 한창 폭등한 다음에 이게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강남이 떨어졌다고. 순서가 그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세요.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959 고척동 벽산 84가 지난달 6억 원에 거의 중개됐다는 거야. 자, 등기까지 마쳤어요. 이거는 뭐 실거래된 거야. 이게 지난 9월이니까 한 뭐 2개월도 안 됐겠죠? 이게 8억대 거래된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전고점은 뭐 9억대 됐을 거 아니에요? 9억이 6억 된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9억이 6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화 됐잖아. 이 6억도 더 떨어지겠죠? 그죠? 조금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5억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 9억이 6억이 된다니까. 이 벌써 30%가 날라갔잖아요. 그죠? 이게 지난 9월 1일에 전용 84가 8억 8천에 거래됐다라는 거야. 8억 원대 거래됐던 게 6억 원대 거래됐다. 자, 5일에는 8억 4,500. 그러니까 8억대 중반대로 잘 유지했어. 근데 갑자기 6억 원에 거래가 됐다. 급매물이 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경매로 굉장히 물건들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경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낮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경매가가 찍히면 그게 시장의 거래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 단지는 지난 7월에는 7억 원대 거래됐어. 그죠? 자, 볼까요? 고척동 벽산. 7억 원대 거래됐던 게 8억 원대로 반등했다가 다시 6억 원대로 떨어졌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멘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아파트만. 자, 이거 대해서 이제 제가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고척동 현대 우성 아파트 68제곱미터가 최근 68이면 28평. 그죠? 5억 1,500원이야. 5억 1,500.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5억 8천. 자, 이거 얼마 떨어졌어요? 한 6,500 정도 떨어졌네요. 6천, 한 달 사이에 6,500. 많이 떨어진 거죠. 한 10몇 프로가 떨어진 거죠. 한 달 사이에. 그죠? 자, 단지는 4월 달에 지난 같은 크기 아파트가 7억 6,300. 이거 얼마 떨어진 거야? 1억 5천 이상 떨어진 거죠. 1억 5천 이상. 몇 프로 떨어진 거야? 이것도 거의 30% 떨어진 거네. 그죠? 지난 4월 가격에 비해. 고점 가격에 비하면 한 40% 떨어졌겠죠?